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남미와 중국 지역에서의 공급 증가율이 지금 상당히 높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이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20%에서 25% 정도 성장할 걸로 수요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리튬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마 또 더 많이.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철강 금속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혁입니다. 배터리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속 가격, 특히 리튬과 리튬 화합물을 만드는 원재료로 또 사용이 된 스포듐인 가격의 추이입니다. 리튬 가격이 폭등했었던 구간, 이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특히 이 구간에서는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를 접어들면서 이제 성장률이 50% 아래로 내려오면서 리튬 가격도 이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4년도 4분기 중국 주도로 전기차 판매가 매우 빠르게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전년 대비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튬 가격을 보시면은 톤당 $10,000, 키로당 $1 수준에서 크게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리튬 가격이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 공급 국면에서 해소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닥 사이클 부분을 긴 기간 동안 지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은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해야 합니다. 2025년도를 봤을 때는 이러한 전망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고 2027년 정도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2025년만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2024년에 공급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미와 중국 지역이 중심인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 리튬 생산량이 전년 대비 거의 100%가 증가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90%가 증가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5%가량 성장을 했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스포듐인, 리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광석입니다. 요거를 아프리카에서 가져와서 중국에서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리카와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요거를 합산으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남미와 중국 지역에서의 공급 증가율이 지금 상당히 높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두 가지의 이 공급에서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자원민족주의로 인한 로열티 인상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지금 칠레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로열티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칠레는 높고 아르헨티나는 낮으니까 요거를 이제 올릴 수도 있다, 좀 전망이 되면서 주저했던 거죠. 실제로 로열티를 좀 인상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23년 말 밀레이 정권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리튬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로열티를 인상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은 지금 거의 다 무산된 상태이고, 당분간 안정적으로 요 3% 정도 수준의 로열티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화의 유통이죠.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통화 송금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통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었죠. 하지만 밀레이 정권이 집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2024년 7월 8일에 도입했던 이 세제 혜택 그리고 외환 혜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실상 외화 유통의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출 대금을 의무적으로 페소,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환전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조치를 24년도 중순에 실행을 하게 되면서 외국 자본이 더욱더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 공급량은 앞으로도 투자도 많아지고 공급량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지역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 리튬 공급량이
꽤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이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20%에서 25% 정도 성장할 걸로 수요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리튬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으로 나눠봤을 때, 수산화 리튬은 사실상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성장률이 없다라고 하지만, 탄산 리튬의 경우에는 이제 연간 100만 톤에서 125만 톤 정도 수준으로 여기서도 그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는 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초과 공급이 해소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와 이 중국에서의 리튬 공급 양상을 참고를 했을 때는, 중국은 고비용 저마진의 생산량을 늘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미 쪽에서는 저비용의 이 염호 기반의 리튬 생산량을 늘린다 라는 걸로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저비용에서의 공급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에서 확대가 되고, 고비용의 생산량은 중국에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캐시 코스트 커브가 사실상 위로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리튬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2025년은 수요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이 16.7%입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로 따지면 17%입니다. 그래서 수요 성장률과 공급의 성장률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약간의 이 초과 공급 상태가 25년도에는 해소가 된다라기보다는 유지가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그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 평균을 보시면은 25년 가격 전망은 11,000불, 26년은 12,000불 정도대로 유의미하게 가파르게 반등하는 구간은 2026년까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2027년도에 전망치가 15,000불을 넘어서면서 이때쯤 되면은 조금 유의미하게 반등할 것이다,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굳이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관련주가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유명한 종목이고, 리튬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던 만큼 사실상 이제 철강주에서 리튬 주식으로 2023년도에 조금 모습을 바꿨었던 그런 기억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지금은 다시 철강 주식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튬보다는 철강에서 조금 투자 포인트를 지금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업계에서는 이슈가 있는 게 중국 철강 업황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 한국에서도 중국산 저가 철강제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그 연간 실적의 상당 부분을 철강 산업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제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연간 실적 전망치가 조금 다시 상향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약간 들리는 것을 이용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지금 유효한 국면이고, 길게 봤을 때는 추세적인 중국 철강 가격의 반등을 확인한 뒤에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에서 철강 금속 섹터 담당 중인 장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